안녕하십니까. 59강 ITQ 엑셀 제2작업, 3작업 복습 시간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복습하는 과정에서 제2작업과 3작업까지 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끝마치고 나면 제3작업 문제로 나오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도를 계속 복습 과정을 하고 있다 보니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얼른 끝내고 피벗 테이블까지 한번 진도를 빼보도록 할게요. 매번 함수 시간에 함수 학습이라고 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함수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번 시간에도 역시 함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으니까 빼고 2작업과 3작업 복습에만 집중을 한 다음에 제 4작업 피벗 테이블까지 진행이 되면 함수 학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뒤돌아보도록 할게요. 한 40여 개 정도의 함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ITK 한글 푸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저희가 작업하고 있었던 ITK 엑셀 파일로 오시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목표값 찾기와 필터와 서식이라고 해서 제2작업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제3작업에서는 정렬 및 부분합 또는 아까 말씀드린 피벗 테이블이라는 문제들 중에 한 개씩 나와요. 이번 문제에서는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또는 서식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 과정 했었죠. 한 번 더 빠르게 진도를 빼보도록 하고 그 다음 3작업 정렬 및 부분합 복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내드린 파일이 출판사 이 문제였죠. 출판사라고 제가 엑셀 프로그램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이거를 키시면 자, 키겠습니다. 키면 네, 여기까지 제가 작업을 해놨네요. 제2작업과 제2작업 목표값 찾기 필터 여기 하고 필터 및 서식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내용 그대로 담아서 보내드렸어요. 복습을 하시려면 자, 저와 같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 공간을 B열부터 H열까지 자, 삭제를 할 거예요. 자, B열부터 H열까지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가기들이 여러 가기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삭제를 눌러주세요. 삭제 누를게요. 자, 삭제를 눌러주시면 삭제 클릭. 삭제를 누르게 되면 여기 데이터들이 지금 바로 삭제가 되었는데 바로 삭제되지 않고 어떻게 삭제할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은 제가 먼저 삭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묻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되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네요.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삭제하겠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누르게 되면 바로 삭제가 다 되네요. 이상하다. 여기 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파일로 삭제. 바로 되게 되네. 만약에 삭제를 누를 경우에 바로 되네요. 삭제 누를 경우에 어떻게 삭제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바로가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부분이 전체적이다. 그리고 열 부분에 대해서 해당한다. 행이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행이면 이렇게 긴 가로줄로 선택이 되는데 열이면 이렇게 긴 세로줄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누르고 뜨는 바로가기들 중에 열 삭제 또는 행 삭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선택한 부분에 해당하는 열 또는 행에 대해서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 삭제하는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출판사라는 문제로 오셔가지고 출판사라는 문제에서 자,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그리고 필터 및 서식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트마다 작업한 내용을 문제만 남겨놓고 삭제해서 여러분과 한번 빠르게 복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 문서를 열어주세요. 제가 이 파일 보내드렸죠? 카카오톡으로. 이 파일을 여셔서 자,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 네 번째 탭까지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제 1작업 탭은 시트는 남겨두고 제 2작업 탭, 두 번째 탭, 두 번째 시트로 오세요.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클릭하셔서 제 2작업 및 목표값 찾기 필터 이 부분 클릭하셔서 작성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지울 거예요. 자, 아까 지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열을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열로 선택해서 지울게요. 물론 이렇게 행 선택해서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 눌러서 지워도 되고 여기에 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 누르셔도 돼요. 똑같은 삭제 방법이에요. 네, 저는 이번에는 열 선택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지금 2열부터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2열부터 22열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서 삭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행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밑에 삭제 버튼 선택, 삭제 버튼 클릭. 자, 행 삭제예요. 지금 행 부분을 이렇게 긴 가로줄에 대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행에 대해서 삭제가 되는 것이고 열을 선택하셨으면 열 삭제하시면 되겠죠? 열에 대해서 삭제할 것이니까 저는 지금 행 삭제입니다. 행 선택해서 2열부터 22행, 2열부터 22행까지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우스 클릭은 여기 2열 머리글 부분에서 이행 머리글 부분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삭제 누르겠습니다. 삭제 클릭, 삭제 클릭. 자, 삭제합니다. 삭제. 네, 그래서 깨끗하게 지워진 부분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목표값 찾기 및 필터의 데이터는 지금 삭제가 되었으니까 제 2작업 필터 및 서식으로 클릭하세요. 여기 시트를 클릭하셔서 시트 클릭, 자, 시트 클릭하셔서 필터 및 서식에 푼 문제들을 삭제시켜 주세요. 삭제되셨나요? 문제고, 네. 네. 제 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제 2작업 필터 및 서식 이거 두 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맨 처음 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시트 클릭하세요. 자, 여기 오셔서 클릭하셨죠? 여기 오셔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 보시면 맨 처음에 조건이 있죠. 조건의 작업을 먼저 하셔야 문제 풀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조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자, 보시면 1시트, 제1 작업 시트 B열 4행부터 H열 12행 영역을 선택 복사하여서 제2 작업 시트에 B열 2행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 먼저 할게요. 제 1작업 시트 가서 이만큼의 영역을 복사 먼저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1작업 시트 클릭해 줘야겠죠? 자, 화면 전환해서 여기 여러분 밑에
제1 작업 시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작업 시트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죠. 여러분이 결제란 작성도 하셔야 되고 도형을 이용한 제목 작성도 하셔야 되고 내용에 나와 있는 데이터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작업하셔야 되는데 이 1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해서 미리 데이터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하셔야 되는 내용은 2작업, 3작업 복습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신경 써주시면 되고 1작업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복습 과정 한번 해볼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1작업 데이터만 일단 가져다가 쓰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B열 4행부터 H열 12행까지의 영역을 복사 선택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만큼. 자, B열 4행부터 관리 코드 셀이네요. 관리 코드 셀부터 H열 12행 셀까지, 맨 끝에 10,000원이라는 데이터 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선택하세요. B열 4행부터 H열 12행 셀까지. 자,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죠? 선택하세요. 이렇게 관리 코드 셀부터 드래그해서 10,000원 셀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복사하는 방법 단축키 알려드렸죠? 데이터 복사할 때 단축키가 컨트롤 S죠? 단축키 외우셔야 되죠? 컨트롤 S.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S 확인하시면 여기 있죠? 컨트롤 S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컨트롤 S 확인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으로 가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보이죠? 선택한 테두리 안에 컨트롤 S 누르면, 컨트롤 S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컨트롤 C였죠? 자, 단축키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C 복사하기였죠? 죄송합니다. 자, 컨트롤 C 복사하기 외울 거예요. 이거 부분 세트로 외우는 단축키라고 했죠. C, V. 자, 컨트롤 C, 컨트롤 V는 세트로 쓰이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 붙여넣기예요.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컨트롤 여기 있고 C 여기 있습니다. 자, 컨트롤 C 확인하셨죠? 자, 컨트롤 C 확인하셨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V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붙여넣기 컨트롤 V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확인하시고 네, 확인하셨죠? 자, 엑셀 프로그램으로 가서 한번 써볼게요. 엑셀 프로그램으로 와서 내가 선택한 데이터에 테두리가 지금 변화가 없는데 컨트롤 C 하게 되면 점점점점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의 영역 공간에 지금 저장을 했다. 복사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컴퓨터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컨트롤 C 하시면 네, 데이터의 테두리가 점점점점 변했죠?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C 해놨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의 저장 공간에 복사해서 갖고 있겠습니다. 저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상태예요. 테두리가 점점점점 바뀌었죠? 자, 컨트롤 C 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2작업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1작업에서 컨트롤 C 하셨죠? 네, 좋아요.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탭 눌러주세요. 여기 시트 눌러주세요. 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래서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붙여 넣을 거예요. 1작업에서 선택한 데이터 컨트롤 C 한 부분을 제2작업 시트에다 이제 붙여 넣을 건데 붙여 넣을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 자, 복사까지 했습니다. 2작업 시트 왔죠? 자, B열 2 셀부터 붙여넣기를 하라라고 나와 있네요. 자, B열 2 셀 찾아볼까요?
B열 to 셀 여기 있습니다. B열 to 셀 여기 셀 선택하시고 자 붙여넣기 할 때 1작업 시트에서 이렇게 열 너비가 달랐죠. 자, 열 너비가 똑같이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원본 데이터의 열 너비처럼 똑같이 예쁘게 복사해 오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어디에서 하나요? 홈 탭에서 붙여넣기의 작은 목록 단추 있습니다. 붙여넣기의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홈 탭 클릭, 붙여넣기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합니다. 클릭. 자, 홈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해서 아래에 있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도록 합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해 주세요. 자, 지금 하려는 거는 열 너비를 복사해 올 거예요. 열 너비가 이만큼 넓고 이만큼 좁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 너비도 같이 가져올 거기 때문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세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자, 클릭, 클릭. 자,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죠? 기본 값은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열너비로 선택할 거예요. 열너비 붙여올 거니까 열너비의 설정을 짧고 넓고 좁고 이 영역 설정까지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열너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는 만지지 않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열너비 클릭,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만큼의 영역이 선택되면서 붙여 넣을 준비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컨트롤 V. 자, 컨트롤 V 누르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해서 컨트롤 V. 그러면 제1 작업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열 너비까지 예쁘게 복사를 해올 수 있죠. 자, 열 너비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데이터가 긴데 열 너비는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잘려서 복사가 붙여넣기가 돼요. 또는 이 데이터들이 숫자인데 숫자 데이터는 샵 처리가 되어서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게 또 복사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방법 홈 탭에서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홈 탭 붙여넣기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아래에 열너비 선택 확인 선택해서 내가 붙여넣을 공간이 확보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했었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조건까지 작업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목표값 찾기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를 보시면 B열 11셀부터 G열 11셀까지를 병합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셀 한번 찾아볼까요? B열 11행 여기네요. 자, 보시면 B열 11행부터 여기 셀이죠? 여기 셀부터 G열 11셀이니까 여기까지네요. 같이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전환해서 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래서 전체적으로 셀들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까지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자, 이제 통합 처리를 해줘야 되죠. 셀을 합쳐야 되는데 셀 합치는 기능은 여기 있죠. 홈 탭에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 버튼 클릭하셔야 되죠. 자, 홈 탭의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클릭. 자, 그러면 아까 한꺼번에 선택했던 6개의 셀들이 한 칸으로 합쳐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병합 처리를 했으니까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G열 11셀까지 병합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만큼의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라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글이니까 입력하면 되겠죠?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 전체 평균이라고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쓰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선택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데이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붙여 넣었어요. 이만큼의 데이터를 써주셔도 되고 붙여 넣어도 됩니다. 자, 다 여기까지 처리를 해주시고요.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 선택해서 붙여 넣어주시고 자, 문제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 입력했죠? 자, 다시 한번 문제 보시면 HR 11셀에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 이 데이터를 진짜로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구해볼까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디에버리지 함수와 테두리 설정 가운데 맞춤 해 주어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디에버리지 문제 함수 한번 다시 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했던 내용인데 디에버리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디에버리지 함수 공부했었죠? 조건에 맞는 셀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냥 에버리지 함수라고 하면 그냥 평균을 구해요. 어떤 데이터에 대해 그 평균을 그냥 다 구하는데 앞에 디에버리지라고 붙으면 조건에 맞는 셀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용 형태가 디에버리지 함수는 항상 는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디에버리지 나오고 첫 번째 인수로서 영역이 나오고 두 번째 인수로서 열 번호, 세 번째 인수로 조건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 함수의 형태가 이렇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시로서 그 형태를 보시면 어떤 행부터 어떤 행의 열부터 어떤 행의 열까지 첫 번째 인수의 영역이 첫 번째 인수가 영역이 들어오게 되고 열 번호로서 해당하는 영역의 열 번호 뭐 숫자 1, 2, 3, 4, 5, 6 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또는 셀 주소가 들어가도 똑같죠. 열 번호 또는 셀 주소가 두 번째 인수로 오게 되고 마지막 조건에 셀 주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한 사용 예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디에버리지 함수를 저희가 공부했던 거 한번 보면 디에버리지 여기 있네요. 파일이 열리는 중인데 아직 안 열렸어요. 디에버리지 네. 디에버리지 열렸습니다. 자, 함수 문제를 보시면 저학년 학생의 총점 평균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조건은 뭐예요? 저학년과 고학년이 있는데 저학년을 조건으로 주고 있고 또 어떤 평균을 구하느냐? 자, 문제를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있는데 그중에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총점의 평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자,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게 저학년이고 그냥 흰색은 고학년인데요. 노란색 평균의 총점을 구하면 노란색 셀들의 평균을 구하면 되죠. 근데 조건이 저학년이기 때문에 A열 1행부터 A열 2행이 세 번째 인수로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여기 여섯 번째 6이라는 열 번호가 들어간 게 두 번째 인수 확인되시나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열 번호로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총 데이터는 이렇게 크죠. A열부터 B열, C열, D열, E열, F열까지 총점 부분까지 보이는데 이 부분의 데이터가 1열, 2열, 3열, 4열,
수학이 5열이 되겠죠? 5열, 총점이 6열이기 때문에 이 6열에 해당하는 열번호 6이 두 번째 인수로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수가 6 또는 F1이 오겠죠? F열의 총점 1이니까 F열 1행 셀 주소가 올 수도 있고 해당하는 영역에서 열 번호 총점은 여섯 번째 열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두 번째 인수로 F열 1행 또는 6행이 올 수도 열 번호 6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식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이 얘기죠. 디에버리지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 맨 처음에 전체적인 데이터의 영역이 오고 두 번째 인수로서 열번호 6 또는 아까 알려드린 F1이 온다고 했죠. 그리고 저학년의 총점이기 때문에 저학년이라고 여기에다가 F열 1행, A열 1행부터 A열 2행이라고 세 번째 인수로 들어갔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자, 첫 번째 인수 A열 1행부터 A열 6행까지죠. A열 1행부터 F열 6행까지.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영역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이만큼 헷갈리실까 봐 빨간색 데이터 지울게요. 첫 번째 인수로서 A열 1행부터 F열 6행은 A열 1행 학년 셀부터 자, F열 총점의 250점까지 이렇게 다 선택되는 거죠. 이 영역이 첫 번째 인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 구분을 위해 쉼표 입력하고 두 번째 인수로서는 열 번호 또는 셀 주소가 온다고 했죠. 내가 구해야 되는 열의 열 번호 또는 첫 번째 줄 일행이 오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균은 무슨 평균?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중에 총점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총점이 지금 여기 있죠. 자, 총점 F열이네요. F열. 그래서 F열의 1행이 두 번째 인수로 와도 되고 F열 1행, F열 1행. F열 1행이 두 번째 인수로 와도 되고 여기죠. 또는 문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만큼의 데이터잖아요.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이죠. 자, C열이 3행이에요. 4행, 5행, 6행입니다. 이 행이 어디서부터 세느냐? 데이터가 시작하는 열부터 시작합니다. 1행, 2행, 3행, 4행이죠. 만약에 데이터가 자, A열이 빈 칸이고 B열부터 영역이 선택 시작한다 그러면 B열부터 세야 되겠죠. B열부터 B열부터 1행, C열 2행, D열 3행, E열 4행, F열 5행, G열 6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A열이 빈칸이면 함수식에서 자, 6행이 아니라 7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6행이 되겠죠. F열이 여기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총점은 G열이 되었고 총점이 B열부터 세면 1, 2, 3, 4, 5, 6행이기 때문에 데이터상에서는 6행에 해당하는 열 번호 6이 들어간 거예요. 율이 두 번째 인수로 들어간 것이고 자, 저학년의 총점이기 때문에 조건을 보시면 B열부터 2행 세 번째 인수로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조건 저학년 설정이 이렇게 되어 거죠. B열 1행부터 B열 2행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디에버리지 함수의 형식과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런 형태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저희가 풀고 있던 엑셀 문제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풀어보면 지금 여기까지 입력까지 했죠. 데이터 입력하려고 한글까지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HR 11셀, HR 11셀에다가 진짜로 이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할 건데 쓰는 함수,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먼저 HR 11셀 선택할까요? HR 11셀 찾아서 선택하시면 자, HR 11셀 여기에 열입니다. 여기 셀이에요. 여기 셀 선택하시고 선택하셨나요? 자, HR 11셀 선택하시고 디에버리지 함수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쓰면 여러분은 직접 여기다가 쓰셔도 되는데 여기 셀 수식 입력줄에다가 쓰셔도 똑같죠? 여기에 입력하나 여기에 입력하나 내용은 다 똑같이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써도 되는데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시니까 셀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셀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입력할 건데, 디에버리지 함수를 입력할 건데, 함수는 항상 등호로 시작하죠. 등호 기호 먼저 입력해 주세요. 등호 기호 입력하시고, 디에버리지 함수명 입력해야 되겠죠? 디에버리지 함수 입력합니다. 디에버리지. 네,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우리 대문자로 통합했었으니까 다시 디에버리지 입력할게요. 디에버리지 입력하고 자 함수는 항상 등호로 시작한다. 그 다음 함수명이 온다. 함수명이 끝나면 자 함수가 들어갈 열을 괄호 안에다가 열이 아니라 인수를 함수명 함수명 작업하시고 함수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등호 안에 함수가 들어갈 인수들 넣어주면 되겠죠? 자, 등호 입력할게요. 괄호 입력할게요. 괄호. 등호가 아니라 괄호. 자, 괄호를 입력하자마자 데이터베이스라고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갈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네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적인 영역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영역을 선택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몇 행, 몇 월 이렇게 입력해도 되지만 드래그해서 입력하는 게 편하잖아요. 자, B열 2행부터 H열 10행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자동으로 입력되죠? 자동으로 입력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들어갔으니까 쉼표를 써서 함수 구분 첫 번째 인수라는 함수 구분을 위해서 쉼표 입력하고 자, 쉼표 입력했더니 두 번째 인수로 넘어왔습니다. 자, 필드 번호 넣는다고 했죠. 필드 번호.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구입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구입 가격의 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H열 2행입니다. 두 번째 행이죠. 여기는 첫 번째 행, 여기가 두 번째 행이니까. 자, 여기. 다시 보여드리면 H열 구입 가격. H열 2행이죠. 그래서 여기에 H열 2행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열 번호가 들어간다고 했죠. H열 2행이 들어가도 되고 또는 열 번호를 들어가도 되는데 열 번호를 구하는 방법은 데이터가 들어간 열부터 1행이라고 세요. 1행, 2행, 3행, 4행, F열 5행, G열 6행, H열 7행. 그래서 두 번째 인수로서 들어갈 내용이 H열 2행 구입 가격세 또는 7열 열 번호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H열 2행 또는 7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 인수로 저는 H열 2행이라고 입력할게요. 여기 지워졌네. 다시 디에버리지 전체적인 영역 선택 두 번째 인수로서 H열 2행 선택 자, H열 2행까지 선택이 되었습니다. H열 2행 선택했더니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죠. 자, 함수 구분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쉼표 입력하도록 할게요. 쉼표 입력, 쉼표 입력. 자, 쉼표 입력하자마자 크리테리아 세 번째 조건 범위 셀 들어가라고 나와 있죠. 자, 조건 범위는 뭐예요? 라임 출판사예요. 그죠? 라임 출판사.
출판사 중에 출판사열 중에 라임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영역을 선택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되고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크리테리아 영역까지 작업하신 거니까 네, 인수 입력은 다 종료됐죠? 그러면 괄호를 닫아서 함수 입력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괄호 입력, 괄호 입력. 자, 그러면 함수 영역까지 다 작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 디에버리지라고 해서 조건이 있는 평균에 구하는 함수인데 영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전체적인 영역이고 두 번째 인수로 열 번호가 왔습니다. HR 이행 보면 열 번호가 아니라 셀 주소죠. 열 번호는 7이었어요. 왜냐하면 B열이 1, C열 2, D열 3, 4, 5, 여기 4, 5, 6, 7이니까 H열이 7이니까 숫자 7로 대신 들어가도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로서 조건을 보고 있는데 조건이 지금 출판사는 라임이다 라고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출판사 라임이다 라고 보라색으로 셀 선택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까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함수식 완성했으니까 엔터 치면 라임 출판사의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구해줄 거예요. 이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게 여기 입력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엔터 치면 전체 평균 가격은 10,000원이라고 떨어지네요. 그래서 자, 여기 목표가 찾기 첫 번 문제는 완료가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이 1,500원이 되려면 특정한 데이터에 특정한 데이터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가 찾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찾기 복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자, 라임 출판사의 전체 평균이 1,500원이 되려면 자, 지금은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자, 이 셀 선택해 주세요. 이 셀 선택해 주세요. 10,000원이라고 저희가 구한 셀 여기 있죠? 자, 지금 마우스 여기 있는 셀 선택해 주세요. 자,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10,000원이라는 데이터가 1,500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0원 선택하셨으면 자, 화면 전환해서 위에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데이터 탭 클릭해 주세요. 데이터 탭 클릭하시면 자, 여기 끝에 부분에 보시면 가상 도구라고 있습니다. 가상 분석 있어요. 가상 분석 찾아주세요. 가상 분석. 네, 찾으셨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자,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 있습니다. 여기 작은 목록 단추 눌러볼까요? 작은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목표값 찾기라고 있어요. 목표값 찾기 클릭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클릭. 자, 목표값 찾기 클릭하면 자, 수식 셀은 지금 저희가 선택한 HR11셀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찾는 값은 얼마예요? 문제에서 1,500원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5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500 입력했어요. 찾는 값 입력했고 자, 바꿀 셀은 얼마예요? 바꿀 셀은 무엇인가 하면 자, 문제를 보시면요. 특정 데이터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죠? 자, 골드피쉬 보이의 구입 가격을 찾아볼까요? 데이터에 보시면 골드피쉬 보이의 구입 가격이 얼마예요? 구입 가격이 9,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 셀을 선택해 주면 돼요. 9,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셀 선택하면 여기 값을 바꿀 셀을 선택해서 클릭해서 자, 값을 바꿀 셀 선택 클릭해서 여기에 데이터 셀을 직접 입력하는 버튼 있죠? 이 버튼 클릭하면 클릭 자, 그러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작게 바뀌는데 지금 상태는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림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자, 이 데이터를 클릭만 해주면
우리가 값을 바꿀 셀이 9,000원, 데이터 골드피쉬 보이의 구입 가격 셀 9,000원 셀을 선택해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목표값이 바꿀 셀 영역에 대해서 입력이 되죠. 지금 달러 기호를 써서 앞에 열, 행 부분에 대해서 절대 수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절대 참고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여기 끝에 있는 데이터 전체 아까 나왔던 대화 상자 나오는 부분 클릭하도록 할게요. 클릭하시면 아까 나왔던 대화 상자,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 나타나죠? 그래서 수식셀 찾는 값, 바꿀 셀까지 입력이 완료가 되셨으면 확인 누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확인 누르면 바꿀 값은 1,500원이 되었고 평균은 1,500원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값과 목표값 찾기 완료가 되었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 찾기 문제를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구입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자, 조건 한 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출판사가 창비가 아닌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 해당 필요한 제목이 뭐예요? 구입 건수하고 출판사죠. 자, 데이터에서 구입 건수, 출판사 여기 있네요. 두 가지 데이터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하셨으면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복사해 갈게요. 컨트롤 C 하셨죠? 컨트롤 C 하시면 자 문제에서 조건의 위치를 B열14셀이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B열14셀 찾도록 할게요. 자 복사한 상태에서 2열, F열, 구입 건수 셀과 출판사 셀 선택한 상태에서 B열, 문제에서 요구하는 14행 여기 셀 선택하면 되죠. 셀 B열 14행 선택한 다음에 복사한 데이터를 여기에다 붙여 넣을 거예요. 이번에는 컨트롤 V 그대로 누르도록 합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자, 그래서 붙여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영역에다가 조건을 써줄 건데 조건 보시면 구입 건수가 3건 이상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어떠한 데이터가 3건 이상이다 라면은 이렇게 수식 입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따로 없는 거니까 이만큼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크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자, 구입 건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한 개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출판사 조건 볼까요? 창비가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죠. 아니다라는 데이터는 수식 입력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A는 B가 아니다라고. A는 B와 같지 않다라는 수식 입력은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창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수식 입력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각각 구입 건수는 3건 이상이다. 창비라는 출판사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두 가지 작성했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는지 한 개만 만족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AND 조건이라고 해서 A and B 또는 OR OR 영어로 AND 조건, OR 조건이라고 하는데 AND 조건은 A라는 조건과 B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 OR 조건이라는 것은 A 조건 또는 B 조건 둘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ND 조건은 한 행에 입력이 되는 것이고 OR 조건은 서로 다른 행에 입력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문제 풀 때는 한 행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자, 문제를 보고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자, 문제 보러 갈게요. 문제 보면 이상이면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조건 이상이면서라는 A 조건을 하나 하고 B 조건 이면서라고 했으니까 A 조건하고 B 조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죠.
둘 다 만족하는 것은 한 행에 입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한 행에. 그래서 A 조건, B 조건 한 행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하는 게 맞죠? 한 행에 입력이 됐죠? 5어 조건이었다면 이 창비라는 조건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이 됐을 거예요. 자, 다른 행의 조건이 입력되면 5어 조건이죠. 세 권 이상이거나 출판사가 아닌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5어 조건인 것이고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라면 세 권 이상이면서 출판사가 창비가 아닌 조건 둘 다 만족하면 한 행에다가 입력되는 거죠. AND 조건입니다. A하고 B하고 한꺼번에 만족한다라고 해서 AND 조건이에요. A and B 뜻이 영어로 A and B, A and B, AND라는 뜻은 그리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 5어라는 조건은 또는이에요. 또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고 그리고 B 조건 만족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한 행에다가 입력이 되는 것은 AND 조건이고요. 자, 5어 조건은 또는이기 때문에 또는 자, 3건 이상이면서 3건 이상이다. 또는 출판사가 창비가 아니다. 3권 이상이거나 창비가 아니다. 라는 5어 조건은 서로 다른 행에다가 입력이 되죠. 다른 행에 입력된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상이면서라고 AND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해야 돼서 A and B죠. A and B. A 조건하고 B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 행에 입력이 돼야 됩니다. 조건 한 개, A 조건, B 조건 한 개, 같은 행에 입력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조건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자, 데이터는 어떻게 뽑아내라고 나와 있나요? 자, B열 18셀부터 나타내도록 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B열 18셀 찾아보시면 B열 18셀 여기 있죠? 자, B열 18셀에다가 선택하셔서 데이터가 이제 이 데이터, 지금 전체적으로 선택한 데이터들 중에 출판사가 창비가 아닌 것을 만족하면서 구입 건수가 3건 이상인 것을 찾아낼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 탭으로 가야 되죠. 데이터 탭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탭 찾으셨어요? 네, 데이터 탭에서 고급 필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필터라고 있어요. 자, 고급 필터 한번 눌러볼까요? 고급 필터 클릭. 자, 고급 필터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목록 범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선택한 영역이 들어가 있죠. B열 이행부터 H열 10행인데 앞에 달러 기호가 들어가서 행하고 열을 고정시켰어요. 변하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자 조건 범위를 보시면 조건 범위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작성한 조건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주소를 직접 써도 되지만 그냥 드래그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그래서 자동으로 드래그해서 입력되도록 할게요. 자, 자동으로 드래그하면 네, 입력되었죠? 자, 여기까지 입력했으면 다시 이 버튼을 눌러서 아까 대화 상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화 상자 클릭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복사 위치는 지금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복사 위치가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현재 위치에 필터라고 여기 기본값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다른 장소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잖아요. 다른 장소가 어디예요? B열 18셀이에요.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해 주세요.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 자, 그러면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하면 복사 위치가 새로 열리죠? 비활성화 처리가 다시 활성화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영역에 이 셀을 선택하면 되겠죠? B열 18셀 선택할 건데 직접 입력하는 것도 괜찮고 여기 영역을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자동 입력해도 괜찮죠? 자동 입력으로 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버튼 눌러서 클릭해서 B열 18셀 클릭만 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아까 대화 상자로 넘어가도록 여기 버튼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대화 상자,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했고 목록 범위, 조건 범위 선택했고 복사 위치 여기에 나와 있는 셀 복사 위치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한 행에 있으니까 한 행에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입력한 관리 코드 셀부터 구입 가격 위에 있는 데이터죠. 이 데이터에서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필터링을 거쳐서 깔때기 모양의 필터를 거쳐서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 보시면 조건이 구입 건수가 3건 이상이죠? 자, 구입 건수 보면 3보다 작은 데이터 있습니까? 없네요. 마찬가지로 창비가 아닌 출판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건에서 창비가 아닌 출판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출판사를 보면 창비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하는 데이터 4가지가 도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이 과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복습을 하고 있어요. 이 작업 목표값 찾기 필터 기능은 여기서 복습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필터 및 서식 작업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이 문제를 한번 스스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 데이터는 삭제하시고 우리가 작업했던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은 삭제하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필터 및 서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